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4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84페이지부터가 사실상 우리 수업의 본론입니다. 본론이라는 뜻은 지난주까지 정리하셨지만 우리 과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원이 등록이라는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이 이제 오리지널 본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목요일이다. 그죠? 오늘 목요일인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목, 금, 토요일에는 일요일은 신문 안 나오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한 3, 4일간 그죠? 우리나라의 그 유력 신문 이러면 그래도 조중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동아, 중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3, 4일 동안 그 유력 신문의 제일 탑 기사, 제일 앞에 있는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꾸준히 보신 분은 관심 있으실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갔다 왔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게 한 3, 4일간의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탑 기사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죠? 아마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신문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6개월쯤 걸립니다. 이제 경제 지표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 그죠? 어쨌든 경기가 좀 좋아진대요. 그리고 지금이 2015년인데 딱 10년 전 2006년도에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최대로 올랐다가 워낙 투기가 심하니까 또 제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깔아앉기 시작했는 게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다. 그럼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제 이게 주제였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실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딱 맞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쯤 경기가 좋아지는 게 좋은 점이잖아. 그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시험 쳐서 합격해서 힘들게 나갔는데 북풍 한술 몰아치고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근데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다. 이제 그래서 이야기 드렸고 아무리 좋은 점이어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이 본론인데 이 등록의 성격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84페이지 하단에 1번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다. 제목에 줄 거 놓고 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적법요건 옆에다가 효력요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2번 1인 1등록의 대인처분행위이다. 대인처분 줄 거 놓고 객관식 문제에서 대물처분하면 X 표시해 놓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줍니다. 대인처분. 3번 등록 완성의 기속행위이다. 기속행위에 줄 거 놓고 옆에다가 재량행위 X 표시합니다. 기속이라는 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준다. 그를 기속행위 그렇게 부르죠. 4번 밑줄 긋습니다. 등록은 갱신할 필요가 없으므로 마지막 줄에 영속성을 갖는다. 영속성에 또 밑줄 긋고 여러분 운전면허는 갱신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종은 얼마 만에 2종은 몇 년 만에 갱신해라. 들어보셨죠? 또 갱신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면허는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갱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속성인데 왜 면허는 갱신할까요? 면허는 왜 갱신하는가 하면 면허증을 취급할 때는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운전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마다 체크하겠다. 그를 뭐한다? 갱신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중개업의 등록은 갱신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영속성 이렇게 갑니다. 제일 하단 1인 1등록주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된다. 개별적 밑줄 바꿔놓고 자 등록의 법률적인 성격 5가지를 짚었습니다.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이거 자 주목합니다. 대충 막 정신없이 줄만 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목 책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요건? 적법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효력요건 하면 틀립니다. 선생님은 봐도 되죠. 2번 대인적 처분이다. 이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인적 처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 끊는 게 뭡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 하면 틀린다. 4번 영속성의 성질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개별적 신청해야 된다. 자, 개별적 밑에다가 공동신청 X 이렇게 표시해놓고 자, 하나하나에 대한 성질도 이야기했지만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까지도 짚었습니다. 등록의 성격을 가볍게 확인하셨고 이제 오른쪽 갑니다. 본론으로서 등록의 신청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잖아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의 성격을 지금 가볍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는 게 등록의 절차인데 중요한 단원이니까 책 보지 말고 칠판부터 한번 정리하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면 2번 수업할 수 있잖아. 그죠? 확인합니다. 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당연히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가 되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을 필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야 등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며칠 만에 통지해준다. 7일 만에 반드시 서면 통지합니다. 자,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겠죠. 이 등록증을 받아서 사무소에 게시하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것이다.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할 분도 있는데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등록의 절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큰 절차로 시험에 들어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1. 신청 단계, 2. 접수, 3. 확인, 4. 통지 단계, 5. 교부 단계. 답이 몇 번?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 교부 단계죠. 그럼 답을 왜 묻는가 하면 등록을 신청해놓고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는 등록이 됐다는 통지만 받고도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은 등록증 교부 단계. 이런 절차를 보라고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쭉 빠르게 적었지만 이거 외우는 거다 상식이다. 상식입니다. 이런 거를 빨간 볼펜 막 돌려가면서 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비상식을 다른 말로 몰상식까지 이야기해도 됩니다. 등록 업무를 하는 절차는 이거는 상식이에요. 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상식이죠.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를 하면 거기서 뭐 한다? 확인해요.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등록증을 받아, 그죠? 받아서 게시하고 업무를 합니다. 이런 거 막 외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행력 공부했던 분이 나 이거 처음 듣는데 그러면 몰상식한 수업을 들었는 겁니다. 본인이 몰상식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등록을 신청하라 그랬죠. 그럼 신청하려면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자격을 취득할 것. 자, 이때 자격은 무슨 자격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겠죠. 이제 우리 단원에서 자격 딱 들으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영양사를 취득하고 신청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두 번째는 자격은 취득했지만 업무는 잘 못하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 기준을 모르고는 등록이 안 되니까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단원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딱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자격 취득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성립되어 있잖아. 그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영업하려면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자격 취득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던 단원입니다. 특히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이런 데다 당하면 안 된다고. 그죠?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신청해라 지금 이랬잖아. 그죠? 지금 이 자리에도 공부 계획만 수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동그라미 시계 그려놓고 7시부터 10시까지 민법 보고 공법 보고 개론 보고 10분 커피 마시고 계획만 잡습니다. 계획만. 공부는 정작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듯이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하면 틀린다니까요. 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확보했으면 이제 접수하러 갑니다. 어디 가서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요 조건에 장소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사무소가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등록을 해주는 곳이니까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자, 등록관청이 어딥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 뜻이에요.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어디 확보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면 상계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왜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었을까요? 잘 될 것 같아서 또는 여기서 하고 싶어서. 자,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추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될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노원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청을 우리는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이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개법 선생이 어떤 놈입니까? 이런 묻습니다. 잘못 가르쳤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때 제 이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나는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 군, 구 할 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았고 사무소를 경기도에 가면 수원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팔달구 이런 구도 있어요. 뭐 팔달동도 있겠죠. 자, 팔달동에다가 여러분들은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자격증은 서울에서 따놓고 경기도 수원에 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사무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자,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등록하고 영업을 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팔달구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헷갈딱 해가지고 시장 하니까 수원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수원시장이 무슨 말 한다 그랬죠? 선생이 어떤 놈은 서울시장이 하는 소리고 여기는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이런 소리 듣습니다.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시는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수원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 그럽니다. 주민들이 뽑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와 같은 일반시에 있는 구청장을 비자치구청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간다. 이렇게 딱 잡으면 되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수를 딱 시키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하니까 첫째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라는 것은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느냐 이거 확인하고, 두 번째 실제로 공문이 나와서 사무소도 확인합니다. 사무소라는 게 무가 건물인지 컨테이너 박스인지 정상적인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소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만에 통지해준다?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통지가 되면 이제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지요. 근데 하나 해야 될 것, 반드시 뭐를 설정해라?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더라. 자, 그래서 시험에 묻기를 등록증 교부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정 설정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보정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록증을 받아서 게시해야 되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절차가 하나 있겠죠. 등록증을 교부받고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액자를 하나 사야 됩니다. 액자 사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거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는 거면 천테이프로 덜렁덜렁 걸어놔도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액자를 다 사게 되니까 교부받고 액자를 사서 게시한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게시해놓고 업무를 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작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절차 제목 작은 것들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 등록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보정을 설정하지
신청하는 자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요. X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자꾸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확인하면서 두 번 수업입니다. 85페이지 2번에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법인, 동그라미. 자, 여기서 묻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 두 사람밖에 없다. 잡았습니까? 그런데 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자, 묻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있고 그 사람 교육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무소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했을까요?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등록증을 딱 받아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속도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버리면 이중 소속이니까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청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두고 그런 말이 맞죠? 사표 내고 신청해야 된다. 됐습니까?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려옵니다. 큰 2번에 1번 등록관청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그때 시장은 누구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 그러니까 구가 설치되지 아니해야 되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원시장도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했잖아요. 시장 줄 바꿔서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때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이며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 및 비자치구청장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걸 구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간다. 하단에 있는 거 체크해서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 86페이지 신청의 제한도 지금 이야기 됐던 내용이고 넘어가면 3번 별표죠. 등록 기준 지금 공부했던 거 확인합니다.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두 사람밖에 없죠. 1번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오른쪽 87페이지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 동그라미. 자,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기준이 나타나 있는데 이 등록 기준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딱 이렇게 잡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했죠? 1번 뭐 할 것? 자격을 취득할 것. 2번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3번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4번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록 기준. 그렇습니다. 자, 이 기준보다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오른쪽에 큰 2번 법인의 기준은 무조건 별표 2개입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데 자, 법인이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합격을 하시면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약 한 20% 정도는 나는 법인 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개주식회사 이런 거요. 뭐 현대중개주식회사 또는 뭐 상계중개주식회사 법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할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갖추셔야 된다고요.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어디 있는 회사라고요? 상법에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법을 배운다, 중개사법을 배운다. 지금 중개사법을 배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법에 있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그래서 상법상 회사다 이걸 알아야 되지. 이 상법에 무슨 회사가 있는 공? 하고 궁금할까봐 밑에 책에는 적어줬어요. 주식, 유한 책임, 한명, 합자 회사가 있지만 이 5개의 회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를 만들더라?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90% 이상이 주식회사입니다. 왜? 만들기도 좋고 청산하기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시험에서는 상법상 회사지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일 것 이래 들어오면 틀리잖아 지금.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상법이라는 말을 딱 잡고 계시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업종별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최하 얼마여야 된다? 5천만 원.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하 1억 5천인가 있어요. 회사마다 업종마다 달라요. 종합건설회사, 종건이라 그럽니다. 종합건설회사는 6억의 최저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업종별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5천만 원 이상인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선회사 설립하고 선회사를 설립하고 후 등록한다. 그 말을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러는 거 보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회사부터 설립하고 후에 등록해야 된다. 그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더 감각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상법에 있는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을 구비해 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한다? 회사부터 설립해야 돼요. 어디 가서 설립해야 될까요? 회사를 법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법원에 가서 설립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법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인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나는 서울중개주식회사를 만들겠소 하면 거기서 조건을 제시한다니까요. 법을 딱 열어보고 자본금 5천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2번 14조 업무만 하도록 정관을 짰습니까? 이런 걸 확인해서 법원에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법인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설립하고 그 다음에 후에 등록하니까 나는 이 서울중개주식회사를 상계동에서 하겠다. 그럼 상계동에서 하면 노원구청에 가서 등록한다. 이런 취지예요. 나는 서울중개주식회사를 강남에서 하고 싶다. 그럼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강남구청에 등록해야 되겠지. 느낌 뭡니까? 먼저 회사부터 설립하고 후에 등록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험에 물어 들어올 때 대비해놔란 말이에요.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14조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결되어 있지만 뒤편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인이 하는 업무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조건 봅니다. 넘어가서 89페이지 3번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단원. 대표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자격증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의 동그라미 이거를 포함하여라고 시험에 그렇게 자주 냅니다. 옆에 포함, X 이렇게 표시해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거기 임원 또는 사원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임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다? 사원 이게 같은 말이다. 이거를 구분 못하면 무조건 한 문제 날아갑니다. 여기 사원 하는 말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직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한 문제가 날아간다고요. 자 다시 사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임원은 사원 같은 말이에요. 이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면 주식회사는 임원이라 부르거든. 그죠? 근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원을 직원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중개사법에서는 사원은 누구? 임원은 사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임원만 쓰지 사원을 쓰느냐 했잖아. 지금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그걸 사원이라 부른다니까요. 알아들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서울중개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상무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뭐 부장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직원들이 뭐 대리도 있고 제일 늦게 들어온 놈을 장거래 씨도 있고 그죠? 대충 거죠. 오늘 웬 제일 쫄병이에요. 제일 쫄병. 자 그러면 서울중개주식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서울중개주식회사를 운영한다면 여기서 사원 임원은 누구예요? 사원 임원은 상무 이상을 사원 임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직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구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은 사원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직원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개정이 안 되면 무조건 한 문제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원은 곧 무조건 뭐? 임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렇게 딱 구분해놓고 지금 잘 혹시 구분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자꾸 이렇게 짚어놔야 돼. 그래야지 그게 따라 붙거든 지금. 그죠?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네 번째 조건 봅니다. 대표자 동그라미 임원 또는 사원. 봐요. 임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원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 지금. 임원 또는 사원 동그라미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동그라미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내려가서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역시 사무소를 확보할 것.
마지막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하여튼 임원만 넣으면 자동으로 붙는 말이 뭐다? 사원.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지금 읽었는 게 뭐라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듣고 이거를 다 새기는 건 안 쉽죠? 아, 중요하다더라 라는 느낌을 팍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새기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등록 시 구비 서류와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는 뭐를 제출해야 된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정도는 상식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교재 90페이지 상단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다가 등록 신청서라는 말 찾았나요? 신 동그라미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데 이 경우 등록 완성은 5째 줄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줄 딱 끊고 건축물 대장 줄 끊고 자격증 줄 끊고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는 가져가는 서류 1번 실무교육 확인증 교육할 때 교 동그라미 반명함판 사진 반 동그라미 3번에 첫째 줄에 사무소 확보 서류 4 동그라미 4번 줄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 그 외국인은 가져가는 게 2개가 더 있어요. 1, 2, 3 내려오죠. 자, 1번에 보니까 작은 1번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정인 동그라미 그거를 우리는 공정서류라 그럽니다. 바로 밑에 2번에 셋째 줄 이상한 글씨 아포스티유 찾았습니까? 아포스티유도 줄 거고 3번에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까지 줄 거고 지금 읽었던 1, 2, 3은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다. 그죠? 근데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공정서류, 영업소 등기 서류 그리고 영어가 한마디 붙었으니까 사실 이거 영어 아닙니다. 아포스티유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포스티유인데 이 아포스티유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외국인도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외국인 시험 칠 수 있잖아요. 등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인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 고향이 미국 텍사스인데 우리나라 노원구청에서 텍사스까지 가가지고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는 건 무리겠죠. 그럼 미국에 우리나라 영사관이 있다니까요. 영사관에서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요 라고 제출해주는 서류를 아포스티유 그럽니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아포스티유 하면 누가 가져가는 거? 외국인 이렇게 갖다 붙으면 되잖아요. 자, 앞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지금 체크하셨는데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따라갑니다. 부자, 교사는 반, 공, 신 이 노래 제목을 기억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부자, 교사는 반, 공신이다 이렇게 따라가고 부가 뭘까요? 부는 앞으로 우리 단원에서는 무조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부 그럽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부 나오면 자동으로 뭐다? 법인 등기부 등본. 근데 요거는 아까 보다시피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등기부는 제출 안 해도 되는가 하면 이제는 전산화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출할 필요 없다. 자가 뭐였죠? 자격증 제출하는데 이것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이제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가 뭐였죠? 실무교육 이수증. 사는 사무소 확보 서류. 반이 반명함판 사진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공정서류. 공정서류는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고 신이 뭐였죠? 신청서 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단원을 왜 체크하셔야 되는가 하면 다음 주 수업할 때 분사무소를 만드는 서류가 있다고요. 그럼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 때 서류하고 이 서류를 비교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기억할 것 사무소를 만들 때 제출하는 서류는 노래 제목이 뭡니까?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자, 체크하셨습니까?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설명 다 해줬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5개를 시험지에 던져놓고 다음 중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이 몇 번? 보고도 대답 안 됩니까? 지금 서류를 좀 나열했잖아요. 나열해놓고 지금 번호를 5개를 시험에 던졌다니까요. 해놓고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번?
4번. 이거 찾아내라고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공정서류는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아, 적어놓고도 갑자기 멍해지니까 제가 답답해졌습니다. 다시 자격증 1번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서류 반명한판 사진 5번 공정서류 1, 2, 3, 4, 5 5개 던져놓고 다음 중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이 몇 번? 그렇지 1번 자격증.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 맞죠? 이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고 지금 그죠? 자 일단은 크게 잡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노래 제목이 뭐다? 부자교사는 반공신 해놓고 이게 뭐다를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 때까지. 이것도 기억 잘하라고. 부자교사는 반공신 이런 말을 누가 하는가 하면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부자교사들은 반공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니까 스승의 날에 선물도 많이 가져오고 지금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교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거.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문구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제출하는 서류는 제목이 뭡니까? 부자교사는 반공신 해놓고 가사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신청 수수료 됐고 오른쪽 91페이지. 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등록증도 구경 잘 하시면서 제일 하단에 등록증은 누가 교부해 줍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증을 2개 공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증을 2개 공유했는데 증은 무슨 증이 있습니까? 첫째 자격증 구경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등록증. 그 증을 2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다르고 등록증이 다른데도 뭐 자격 취소, 등록 취소를 구분 못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보기보다 뭔가 취소는 됐다는데 그게 뭐가 취소됐는지를 몰라. 그냥 취소만 느낌 있는 게 지금 잘 보라고요.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와 지금 구경하고 있는 등록증이 취소되는 사유는 달라요. 그래서 일단 증이 2개 있구나. 이건 알아야 된다고. 그 증도 2개 다 구경하셨고 지금. 그죠? 증 하나 보셨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등록 처분의 효과 다 공부했던 거 확인해야 되죠. 거기 상단에 두째 줄에 보시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통지해 준다? 7일 내로. 7일에 동그라미 바로 밑에 줄에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등록증 교부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묻는다? 보정이 딱 갖다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려가면 큰 2번 등록증의 교부. 자, 이 등록증의 교부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거기 내려가면 3번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사항 찾았습니까? 자, 첫째 줄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뭐를 했는지 확인하고 업무 보정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 동그라미 딱 해놓고 줄 바꿔서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해 줍니까?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지체 없이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자, 봐요. 지금 이랬잖아요. 보정 설정을 확인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그랬죠.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고요? 지체 없이 교부해 준다고. 그런데 이거를 시험에서 7일 내로 교부한다라고 들으면 딸려가는 선수 막 나옵니다. 7일이 좀 전에 어디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7일 내로 교부한다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만 보정을 설정해 놓은 걸 확인하면 등록증은 바로 내줘야 되지. 이거를 7일 내로 교부한다 그러면 니 7일 동안 일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등록증은 언제 교부해 준다?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그 지체 없이 동그라미 딱 찍어 놓고 옆에다가 7일 들어오면 X 할 표시 딱 해 놓으셔야 된다고 지금. 그죠? 중개사 공부는 슬렁슬렁 들으면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점수는 16.5, 22.5 눈물 핑 돌도록 나옵니다. 눈물 핑 돌도록. 그러니까 첫 시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가벼운 범위가 또 현실에서 쓰는 말들이 쓰기 때문에 이해 못하진 않는다니까요. 거기다가 선생님도 저 잘 가르치고 있고. 그죠? 다 좋았는데 점수는 16.2, 22.25 나온다니까요. 중개사법에서 점수 못 받으면 무조건 자격증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2배 이상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7일 하면 X 이런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자동으로.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하단에 등록증 재교부와 종별의 변경. 그거는 썩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등록사항의 통보가 들어옵니다. 첫째 줄 등록관청은 누가요?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놓고 사무소 등록행위처분신고서에 줄 바꿔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등록증을 교부해주면 협회에다가 통보를 한다니까요.
왜 통보를 하는가 하면 노원구청에서 이 사람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나면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교부됐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증 교부한 사항을 협회에다가 통보해 준다고요. 며칠까지 통보해 준다? 다음 달 10일이에요. 이것도 그냥 10일이 아님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왜 다음 달인가 하면 통보하는 것이 거기 보다시피 6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10일 내로 통보해 주려면 등록관청이 귀찮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한 달치를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음 달 잡아놓고 통보하는 게 모두 몇 개다? 6개가 있다고. 그 6개가 있으니까 이거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다고요. 통보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지금 1번은 들었으니까 1번은 줄 땄고요. 등록증 교부사항은 통보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나올 때마다 확인하니까 6번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6개를 기억해 나가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정해져 있겠죠. 통보사항 여기도 6가지에다가 쓸데없는 한 놈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통보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옆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자격 취소 X 통보 안 하는 걸 적어 놓든지 그러면 어떻게든 대비되잖아요. 자격 취소 X 자격 정지 X 보정 설정 X. 지금 X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요거는 통보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통보하는 것 6가지를 잡든지 지금 통보 안 하는 것 3가지를 기록해 놓든지 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왜 통보 안 할까요? 이 사람이 자격 정지되었다, 취소되었다를 협회는 모르잖아, 지금. 근데 왜 통보 안 할까요? 하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통보하도록 돼 있죠? 등록관청이 통보하니까 통보사항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죠? 뭐 이해하면 좋겠고 이해를 못 하거든. 통보 안 하는 것 3가지를 기억하든지 통보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어떤 식으로는 문제는 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보사항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8번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의 금지라는 단원으로 접어드는데 참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국산말, 한국말부터 잘 돼야 돼요. 일단 지금 이중등록을 금지한다. 또 이중소속도 금지한다.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즉 한국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국말부터 이해가 되어야 구분이 된다니까요. 다 되겠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이중등록이 뭐냐 하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자, 등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원구청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는 일 잘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놈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이중등록이라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중등록을 금지한다 이렇게 걸어놨다고요. 그 다음 이중소속은 또 이거예요.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받았으니까 자기 사무소에서 일 잘해야 되겠죠. 근데 등록은 또 해놓고 자기는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이중으로 소속했다 그런다고.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지금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이중 소속을 금지한다는 상식이잖아, 사실은. 이중 딱 들어가면 뭔가 위반했다라는 냄새가 확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 이중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안 묻는다고. 이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제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제재가 똑같아요.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하면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하고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사유이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당연히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재가 같다는 걸 잡으셔야 돼요.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되고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걸 새겨갑니다. 95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엔 또 상식입니다.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자, 아까 좀 전에 등록증 구경하셨죠? 그런 등록증을 한 달에 니 얼마씩 주고 써라. 양도나 대여를 금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것도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증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안 묻는다고. 그러면 양도 대여라는 문제가 탁 들어오면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재가 그걸 위반하면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등록은 반드시 취소시켜버리고 기속 취소라고 되어 있죠. 줄 거야 돼요. 등록은 취소시키고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00만짜리가 지금 쫙쫙쫙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한번 이렇게 의식을 한번 해봐요. 주목합니다. 주목. 등록증은 양도대여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은 취소시켜버리고
빌려준 사람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내가 빌려줬다 이 말은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잖아. 그 사람은 제재가 뭘까요?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말 안 되잖아요. 자동으로 1년에 1,000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1년에 1,000에 받는 거예요. 말 안 하더라도 빌려줬다라는 말은 받아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잖아. 그죠? 근데 받아서 하는 사람은 등록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구분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받은 사람은 왜 등록이 취소 안 될까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빌려받은 자도 취소시키고 1년에 1,000 이래 들어가면 틀려요. 감각 살리겠습니까? 빌려준 자는 취소시키고 1년에 1,000. 빌려받은 자는 그냥 1년에 1,000만 원만 해당되지 취소할 게 없잖아. 자기 게 아닌데. 되겠죠? 이런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줄만 잡고 끌 일이 아니고. 그래서 양도대회가 나가면 무조건 1년에 1,000 빌려주거나 빌려받았거나 그럼 빌려준 자는 등록은 당연히 취소시킵니다. 그래야 상식이죠. 거기까지 구분하고 이제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중요한 단원입니다. 별표 하나 딱 찍어놓고 자 일단 제목부 가지고 먼저 물어봅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이 들어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가 왜 등록의 효력이 없어졌을까요? 효력이 소멸돼 버렸다니까요. 왜? 그렇죠. 책 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개업공사가 뭐하거나 사망 동그라미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받던 자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왜 사망했다? 숨을 안 쉬니까. 아파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이게 안 아픈 사람 없죠. 아파도 수업하고 있고 앉아서 공부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아파서 안 죽어요. 사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숨을 안 쉬면. 자 그럼 숨을 안 쉬면 효력은 소멸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지금. 법인이 죽으면 뭐예요? 해산. 그 다음에 2번 등록 취소받았습니다. 취소의 동그라미. 뭔가 위반했겠죠? 아까 보셨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취소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효력 소멸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내려가면 폐업했습니다. 폐업의 동그라미. 왜 폐업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그죠? 그러면 효력 소멸이에요. 자, 지금 요란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효력 소멸되는 사유 외우는 거다.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상식이지. 내가 등록을 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수가 있다. 1번 뭐? 사망. 똑같은 말이 해산. 그 다음에 취소당했어요. 뭔가 위반했겠지. 4번 뭐? 폐업. 자, 그럼 이게 효력 소멸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효력이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이제 무등록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단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단원이 뭐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등록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중개사법을 왜 만들어놨다? 무등록업자를 없애려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무등록에 관련되는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서 한 문제를 묻는 거예요. 내용은 쉬워요. 쉬우니까 이거는 반드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자 무등록의 제재, 의의와 제재, 그리고 넘어가면 그 무등록의 유형, 종류, 그리고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 이런 게 준비되어 있죠. 자, 이 페이지들은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 매도인이 있습니다.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매수인. 여기에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를 한다?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이때 계약이라는 게 뭐 1억에 팔겠다, 사겠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데 알고 보니까 A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어떤 사람이지요? 효력이 소멸되고 영업을 하는 자. 그죠? 사망, 취소, 폐업하고도 뻐적뻐적 일을 하거나 또는 애초부터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자라고 불러요. 자, 이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 중요한 말이죠. 이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1억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겠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지. 이 사람을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하나 배우죠. 무등록업자가 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록한 업자가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유효하겠죠. 그러면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효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딱 출발했잖아요.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 하면 X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효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그럼 효력은 관계 없는데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법에서 정해진 절차, 적법 요건이다를 아까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록하고 해야 된다라는 적법 요건이다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등록업자는 자, 계약은 유효하겠지만 일단은 적법 요건을 위반한 자는 맞죠.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니까 제재가 뭐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중개사법에서는 제일 센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에 대한 제재는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판례가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그래 좋다. 무등록업자는 그러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처벌을 하는 것은 좋겠는데 이 사람이 한 계약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이 유효하면 수수료는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중개수수료라고 그랬고 올해부터 여러분들은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느냐?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상식입니다. 무허가업자가 했는데 수수료 받을 권리를 주겠다. 권리를 준다는 건 이건 법의 정신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된다? 인정할 수 없다. 여기 그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먼저 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수수료 먼저 주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기가 늦게 주니까 다 늦게 주는 줄 알지. 먼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파는데 야 우리 아파트를 이달 말까지 좀 빨리 잘 팔아줘. 그리고 파는 수수료 내가 지금 먼저 줄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주는데 받으면 되잖아요.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 탈이지 그죠? 그러면 수수료 청구권은 달라고 할 권리는 인정할 수 없는데 받은 게 있다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판례예요. 왜냐면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습니다. 이 판례를 시험에 걸 때 이렇게 넣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지는 않아도 된다. 요래 들어오면 판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X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뭘로 본다? 부당 이득으로 본다. 라는 게 판례다 이 말이에요. 판례도 작은 글씨에 다 적어놨지만 굳이 안 읽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1시간이 진행했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이런 등록을 이중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이중 소속할 수도 없다. 또 이런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면 안 된다. 또 등록을 하고는 중개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된 거예요. 가져가는 서류는 뭐다. 이런 것들이 정리됐다면 이제 97페이지 오른쪽에 결격 사유가 들어오고 오늘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결격 사유 정리합시다.